전사를 갖다 순직으로 막 그러니까. 기습을 세금을 갖다 나도 가봤어. 창자를 다 끊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윤석열이가 메시지를 보낸 거야. 뭐라고 진짜 못 봤다니까. 내가 잠을 잤지. 거의 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더 이상 메시지가 없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내가 시킨 것. 알아버릴까? 자, 지금부터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제73차 비상시국연대 주최 자유연대와 국민통합연대 주관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법원 앞에 있는 국기를 행해 주십시오. 일동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일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려 사나하신 순국 선열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면을 향해 주십시오. 어저께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까지도 초교와 같이 버리신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 순국 선열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 피가 이 땅을 영원히 지켜줄 것을 바라며 살아있는 저희들도 그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에 화답하며 저희가 열심을 다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73차나 되는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지난주에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우리 비상시국위원회 공동대표단과 면담을 신청했지만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이자들은 자신의 후안무치하고 정말 파렴치한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가농단의 이 짓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드시 사필 규정입니다. 정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오늘로 바로 27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9개월 이틀만 지나면 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악행을 저질렀던 대한민국을 타살했던 모든 세력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판사 여러분, 3,214명의 판사 여러분께서는 사법부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냥 뜬 눈으로 지켜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김명수를 향해서 내려와라. 너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헌법 가치를 지켜낼 자질이 없으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라고 우리 판사 여러분들께서 김명수를 향해서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의 국민들이 당신들을 용서치 아니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73차에 거친 기자회견을 이끌어 오신 우리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이신 이재호 대표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역시 김명수가 물러갈 때까지 김명수 퇴진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먼저 가신 선열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날입니다. 추모의 기본 뜻은 선열들이 물려준 나라를 부끄럽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나라는 어느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국민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열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부터 또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 이분들은 현추일을 맞이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하는 행위가, 업무가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대법원 청사에 써놓은 그 구호와 걸맞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연코 김명수야말로 선열들이 물려준 나라를 부끄러운 나라로 만드는 장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 자라면 자기가 한 행위를 성찰하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73일째나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선열들이 물려준 나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저께 검찰의 고위 간부들의 인사가 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형편없는 정부인가를 드러내주는 것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영전시킨 겁니다. 정치판도 정당에서도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입니다. 당원권 정지뿐만 아니라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 행사를 박탈하는 겁니다. 공천은 물론 그 어떠한 정당의 직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죄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검찰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죠.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이죠. 거기다가 기소되어서 이제 재판받으러 가야 될 사람을 지방검찰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법무부 장관 박범계, 검찰청장 김호수, 이제 서울 고검장이 된 이성윤, 이 세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방패 이상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검찰에서 권력형 비리로 기소됐거나 수사받는 사람들을 깔아뭉갭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추가 기소를 깔아뭉개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추가 수사를 깔아뭉개죠. 울산 원전 조작 사건에 추가 수사와 기소를 깔아뭉개지요. 동부구치소 코로나 1200명 확진 사태 책임자를
수사를 깔아뭉개지요. 그거 이외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검찰에서 깔아뭉개는데, 이렇게 검찰에서 깔아뭉개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은 2차적으로 법원에서 깔아뭉갭니다. 재판에서 깔아뭉갭니다. 바로 김명수가 깔아뭉갭니다. 검찰에서는 박범계나 김호수나 이성윤이가 깔아뭉개고, 법조에서는 김명수나 국제법, 국제인권법 연구의 판사들이 깔아뭉개고, 이렇게 권력을 철통같이 그들이 저지른 부패와 비리로부터 보호하려고 사법부를 완전히 자기네들 충견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검찰과 법원이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깔아뭉개는 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하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에서부터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거짓말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충성을 하면, 거짓말 정권을 우리가 몸으로 막아주면 우리 자리는 지켜주겠지 하는 것이 검찰이나 법원의 이 정권의 사냥개들이 생각일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의 10대 거짓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고위직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원칙을 세우겠다. 이 5가지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고위공직에 앉히지 않겠다. 그러고 청와대에 들어와서 다시 2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앉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5가지 5대 인사 원칙은, 첫째는 위장 전입하는 자는 고위공직에 앉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위장 전입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위장 전입자 투성이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우리가 지켜봤지만은. 2번째는 논문 표절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앉히지 않겠다. 얼마 전에 임명한 무슨 과학 기술부 장관인가 하는 사람도 대표적인 논문 표절자 아닙니까? 이 정권에서 논문 표절이 한둘입니까? 그들이 신주 모시듯 하는 조국이도 논문 표절에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3번째, 세금 탈루. 이 정권 들어서서 고위공직자가 세금 탈루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4번째, 병력 면탈. 군대 안 간 거죠. 이 정부 들어서서 고위공직자 주에 군대를 고의로 안 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5번째, 부동산 투기. 이건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도 LH 사건에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LH 사건 조사한다고 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발표한 인사의 5대 원칙인데 이거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새파란 거짓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보탠 것이 음주운전. 여러분, 음주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그 사람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하다 안 되니까 그만뒀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밥 먹듯 거짓말 하는데 차관 정도가 거짓말 하는데 뭐 대수냐, 이런 생각으로 버텼을 겁니다. 7번째가 성 관련 범죄. 여러분, 이 성 관련 범죄도요, 이 문재인 입맛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 전에 공군에서 중사가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군에 대해서는 공군참모총장이 책임지고 사표 낸지 80분 만인가 뭐 몇 분 만에 사표 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 전역에 추모 프랜카드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뭐가 안타깝습니까?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는 성추행도 자기 편이 성추행하면 괜찮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이 성추행하면 대통령이 권한으로 조사하라 그러고,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경우도 없고 그냥 무조건 자기 편 감사는 이런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또 말은 이런 사람은 고위공직에 앉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7가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인데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사람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같은 자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비상시국연대에서 공동대표단이 면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면담 요구를 하면 가타부타 대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대표단이 맨날 여기서 기자회견 할 것이 아니라 김명수를 만나서 가부간에 본인의 이야기를 듣겠다 해서 공동대표단이 면담 신청을 했는데 6월 3일까지 우리가 가부간에 대답을 해달라. 그렇다고 아무리 거짓말쟁이가 있는 곳이지만은 그래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고 대법원을 우리 나름대로 존중해야 되니까 우리가 막무가내로 쳐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대법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식으로 면담 신청을 공문으로 보내고 6월 3일까지 가부간에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근 열흘이 지났는데도 면담이 안 된다는 둥, 된다는 둥, 뭐 되면 언제 하겠다는 둥,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둥. 이 법원이라는 게 그런 걸 절차적으로 지켜주는 게 법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에서 10가지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명수를 그만두라고 지금 73일째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지금은 아직까지 한 200여 일 남았으니까 지금은 뭐
따뜻한 봄날이는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버티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세상도 끝나갑니다. 이제는 그들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그들을 맞이할 거냐를 생각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 그게 김명수가 오래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비상시국연대 대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기가 찹니다, 그죠? 박범계 장관 또 피의자, 또 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 또 피의자, 또 신임 김호수 검찰총장도 피의자, 그리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또 피의자, 온통 피의자가 사법과 검찰을 지키는 수뇌부에 있습니다. 이게 나라의 얼굴이 말이 되겠습니까? 범죄자가 국민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나라의 정의 서겠습니까? 정의가 참 한심합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김명수를 질타하고 계시는 우리 뿔난 엄마 TV의 이승효 대표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72차 김명수 퇴진, 김명수 우리가 거짓말만 일삼는 김명수 자결하라고 외치러 나왔습니다.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명수 끌어내는 날까지, 자결하는 날까지 목이 터져라고 외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미쳤습니다. 망했습니다. 헌법이 파괴되고 헌법을 폐쇄시키려고 하고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유시장경제도 무너뜨리고 한미동맹도 파괴하고 지금 우리 70년 전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무슨 뜻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셨습니까? 지금 말은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네 기둥으로 씌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건국을 포기하고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계로 이 나라를 지금 손파먹고 있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꼭두각시 노릇하고 아파트 노릇하고 시녀 노릇하는 이 김명수 같은 개벽다구 같은 이런 놈이 대검에 검찰총장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법이 무너졌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거짓말시키고 법을 어기는 우리 국민들을 어느 누가 그 국민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김명수는 입만 열면 거짓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자기 편, 못해도 제 편, 잘해도 제 편. 법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법이 우르르 무너지는 이 자유대한민국,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법관이라는 인간들, 그것도 수장이라고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김명수 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이 김명수 같은 놈, 김호수 같은 놈 모두 다 사라져야 될 인간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의 주인입니다. 우리나라 주인은 우리 개인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무시하고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는 이런 개벽다구 같은 인간들, 김명수 같은 인간들이 이 나라의 버젓이 오늘도 리무진을 타고 국민의 혈세로 아무 뉘우침도 없이 죄스러운 생각도 없이 이 자리를 지각을 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시민들, 우리 여기 있는 자유연대, 우리 이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을 무너뜨린 이 김명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전 이재호 장관님, 우리 이 대표이신 목이 터져라고 목이 갈라지면서 아까 다 설명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면서 누누이 하나 둘 설명을 해야 됩니까? 목이 아파서 목이 터지라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깨어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김명수가 사라지는 날까지, 김명수가 자결하는 날까지 여러분들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잘 사는 나라, 전과 같이 아무 걱정 없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2030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어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와 자식 같은, 우리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우리 어른들도 엄마들도 깨어나와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명수 같은 놈, 양심의 가책도 없는 더러운 시사스럽고 파렴치한 김명수 같은 놈 끌어내야 됩니다. 바퀴벌레 같은 김명수 자결하라! 자결하라! 거머리 같은 김명수 자결하라! 자결하라! 드락치라보다 더 나쁜 김명수, 더러운 놈, 미친 놈 자결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뿔라는마TV 이승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개벽다구가 나왔습니다. 예, 내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드라큘라 같은 거. 그 드라큘라는 계속 나왔고요. 오늘 처음 나온 말이 개벽다구입니다. 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김명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팅 시위로 의원 한 분 한 분 릴레이로 시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선 의원이신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께서 1인 피켓팅 시위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정운천 의원께서는 국회 상임위 농림, 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시며 전직 국회의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내셨습니다. 박승환 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판에 붙여지면, 즉 기소가 되면 그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뇌물을 받아 먹었다, 또 국가돈을 횡령을 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 직무를 집행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재범을 할 것 아닙니까? 국가돈을 또 훔치고 또 뇌물을 받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73조는 재판에 붙여진 공무원은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해서 만약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다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재판에 붙여진 공무원은 당연히 그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란 자가 지금 오히려 영전을 해서 서울 고등검사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이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어디 이성윤이 뿐이겠습니까? 지금 재판에 붙여진 자들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수뇌부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을 폭행한 죄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법무부 차관 이용구는 밤늦게 술이 취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집 앞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욕을 하고 폭행을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지금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블랙박스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에게 돈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증거인멸죄까지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총장 김호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돼서 이미 형사 입건되어서 곧 기소가 될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들과 함께 조율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변 출신 이광철 이자 역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청와대에서 조율해서 위압을 행사한 직권남용으로 곧 이미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무부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 정의부라고 하는 거죠. 정의부란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직접 실현하고 법을 집행하는 곳이 법무부인데, 이 법무부의 5명 최고 수뇌부가 모두 재판에 붙여진 형사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모두 그 직무가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자들이 현재 그 자리에 앉아서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고 있다니, 이것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미 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을 허용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박찬종 전 의원에 의하면 문재인의 탄핵 사유가 이미 30개를 넘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 5명 법무부의 수뇌부를 현업에서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임명하는 문재인은 그 각각이 탄핵 사유라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며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말만 하면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은 이미 역대 가장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그러한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저는 김명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이 사법부로 와서 재판을 받으면 김명수만,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만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권력에 어긋나는 재판을 자꾸만 미루고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김명수 자결하라! 김명수 사기꾼 나쁜 놈 더러운 놈 김명수 사퇴하라! 자결하라! 나쁜 놈 개벽다구 같은 놈 김명수 자결하라! 나쁜 놈 나쁜 놈 자결하라! 사기꾼 거짓말쟁이 나쁜 놈 자결하라! 개벽다구 같은 놈 자결하라! 자결하라! 사기꾼! 예, 지금 개벽다구가 몇 분에 지나갔냐면요, 9분의 유영수를 통과했습니다. 상습 지각 대장. 자, 지금 김명수가 우리들의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73차에 거친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금 73차에 걸친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촉구 1인 피켓팅 시위를 마치시고 오신 재선의 정운천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한 말씀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개월째 김명수 사퇴하라고 피켓 시위를 하는 이러한 서글픈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가장 존경받아야 할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우리 제1야당에서 또 이 시국연대에서 몇 달 동안을 이렇게 하는 나라, 이런 서글픈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70년사에서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노 대법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철저하게 입법, 사법, 행정을 지켜준 가장 정의로운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그 뜻을 이어받지 못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했는데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 지 마음대로 정권이 탄생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이 나라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 이 국민통합이야말로 통일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7일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반대당도 함께 일하겠다, 반대쪽도 함께 섬기겠다, 이렇게 국민통합을 외쳐놓고 4년 후에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로 이런 거짓말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재우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추가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선거가 바로 국민의 민주주의의 꽃이 아닙니까? 18대, 19대, 20대 선거 무효 소송 10건, 20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 다 처리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냈는데도 지금까지도 재검표를 하지 않는 이러한 뻔뻔한 대법원 이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깨어나라는 마음으로 이 시국연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힘이 아침마다 김명수 출근하는 그 눈동자를 확실하게 지켜보면서 이 나라의 법치가 살아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다시 위대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분노에 차 있는 국민들이 덜쳐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여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동안에 우리가 가열차게 뛰어들어서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나라를 꼭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이번에 41년간 우리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5.18 유족회 5.18 구속자회와 함께 화해를 하고 그분들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게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해동단결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재선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께서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공감 가슴 깊이 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73차에 걸친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는 요지부동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지켜나갈 정의와 공정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로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로서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73차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상시국연대 주최 국민통합연대와 자유연대 주관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유튜브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경찰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명수가 언제나 그랬듯이 조금 늦은 시간에 출근 시간은 조금 지난 시간에 거의 한 2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대법원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 들어가는 그 김명수를 향해서 요걸 찰지게 하시던 이승려 여사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라고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인사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이상구 TV. 오늘 저 개뼈다구라는 수를 한 번 더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 김명수 끌어내리는 날까지
자결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안법 폐지하시죠? 여러분, 보안법 폐지 꼭 서명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나라 간첩이 들거리는 지금도 적화가 돼서 죽겠는데 이 친북 주사파 정권 끌어내리는 날까지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참하셔서 보안법 폐지에 동의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김명수 내려오는 날까지 자결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네. 그 사이트가 국회인지 청와대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국회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보안법 폐지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거를 하나둘 다 들어가셔서 청와대도 있고 또 국회도 있더라고요. 국회 입법 예고는 힘드시니까 잘 배우셔서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강화 이렇게 해서 자유대한민국 지킵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개벽 타고 이승려 여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로 시작되는 한 주, 이번 주도 여러분들 보람되고 힘찬 한 주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